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은퇴 목표와 이유, 그리고 계획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계획을 참고하셔서 혹시 아직 은퇴 계획이 전혀 없으시거나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분들께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주제는 모두의 정답은 없지만 각자의 정답은 있다 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짚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환경과 생활 계획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영상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우선 우리 모두 좋아하는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은퇴에 필요한 금액은 4억입니다. 고작 4억 가지고 무슨 은퇴를 하냐고요? 네,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동의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100% 장담할 수 있는 사실은 은퇴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하면 아마 동의하실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기호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 제가 왜 4억으로 계산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은퇴 후 씀씀이입니다. 우선 저의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원입니다. 아내와 함께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인데요. 지금도 아내와 필요한 거 다 써도 대출금과 투자금, 자녀 교육비 제외하면 월 200 정도로 생활하고 있어요. 15년 뒤에 대출을 모두 해결하고 아이들의 독립을 상정했을 때 금액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얼마가 있으면 은퇴가 가능할까는 고민하시면서 은퇴하면 얼마로 생활할까는 고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은퇴 후에 얼마를 쓸지를 결정을 해야 현금 흐름이 얼마가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월 600씩 쓰고 도시 살면서 꼭 외제차 끌어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월 60 정도만 있어도 국민연금 합해서 최저생활비로 생활하겠다 이런 비현실적인 꿈을 꾸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처럼 적립금 포함 최소 월 200은 써야 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자산 총액은 유지 혹은 증가해야 되며 죽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남아있어야 한다, 이런 지속성에 관련된 기준을 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4억이면 위에 언급한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지금 씀씀이를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다면 은퇴자금, 현금 흐름이 무한히 유지되며 1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선 제 은퇴자금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저의 집입니다. 은퇴하면 이 집에서 살 거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집을 구매할 때부터 은퇴 후 월세로 내놓을 계획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재개발 가능성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집의 감가와 노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한 것은 월세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대출을 최소로 받으면서 구매 가능하며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저희 4인 가족이 실거주 가능한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최대 상권 근처에 2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모두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치안이 안정적인 지역이고요. 마을버스 권역대에 대학교가 4개 있습니다. 직장도 DMC, 중구, 마곡, 김포에 접근이 쉬워서 집의 컨디션과 별개로 월세 수요는 끊기지 않고 제가 취미가 인테리어라서 내부 유지보수만 잘하면 월세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2024년 현 시점 기준으로 저희 집을 월세로 내놓을 경우에 보증금 1억에 월세 100에서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에 대출이 아직 1억 3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하는 것이 은퇴 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독립하면 지금 사는 집은 월세로 주고 저는 고향에 있는 시골집 남는 게 있어서 거기 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무엇으로 보충할까요? 나머지는 지금 투자 중인 금융자산으로 대체할 예정인데요. 목표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개별주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지금은 연평균 수익률이 15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나중에 은퇴 시기가 되면 SCHD나 제피, 혼합으로 3억 5천 정도면 종합소득세를 제하고도 월 100에서 140 정도의 배당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을 전액 인출에 사용하더라도 여태까지의 평균적인 성장률을 고려한다면 투자 원금도 물가상승률을 상회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므로 월 배당금도 물가상승률에 거의 비례하여 오를 것입니다. 물론 미래는 모르고 계획대로 안 될지도 모르지만 지난 12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검증된 방법이므로 솔직히 크게 걱정하거나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필요한 금액이 대출금 잔액 1억 3천, 금융자산 3억 5천만 원, 합해서 4억 8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중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8천만 원 정도므로 4억 정도만 더 모으면 됩니다. 대출금은 매월 100만 원 정도씩 갚고 있고요.
원금 균등 상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투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월 100만원씩 은퇴자금 투자에 모으고 원금과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 가용액이 늘어나면 14년 이내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실직을 한다던가 해서 계획이 틀어질 경우에는 은퇴 후에 예상 씀씀이를 줄이거나 소득을 줄여서라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내가 최근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매월 대출금 100만원을 갚고 100만원을 은퇴자금으로 투자하는 건 비현실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도 좀 있습니다만 전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 안 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어차피 곧 파산할 테니까 그냥 세금 일연이 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180에서 240만원 정도의 금융배당 소득을 매월 꾸준히 쓰면서도 제가 죽더라도 다만 몇 푼이라도 자녀들한테 물려줄 금액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모으고 있는 돈 중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매월 모아주고 있는 독립자금은 따로 있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은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하수는 죽을 때쯤 해서 가진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쓰고 죽지만 자녀들에게는 남겨줄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소한 자녀들에게 손 벌리고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므로 나름 성공적인 은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수는 제 계획처럼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씀씀이에 자녀들에게도 적게나마 소액이라도 물려줄 금액이 남아있도록 재무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최소한 손주들 놀러왔을 때 용돈 정도는 줄 수 있고 배우자와 최소 2에서 3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도 죽고 나서도 물려줄 게 남아있으니 중수 정도는 되겠네요. 고수라면 위의 중수 내용에 추가로 생활 필수 이상의 소비도 할 수 있고 남겨줄 수 있는 자산도 막대한 것에 속하겠네요.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은 이렇게 되려면 투자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추가 수익을 위해서 무리를 하면 항상 오히려 성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여기는 신께서 정해주시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실패한 은퇴는 무엇일까요? 작은 실패는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되지만 생활을 유지 가능한 은퇴입니다. 이런 경우는 최소 주거나 생존의 위협은 없고 은퇴 후 지속적인 소득이 없어서 은퇴를 못하고 알바나 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라면 최소한 일할 건강이라도 있으니 작은 실패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날까지 편하게 쉬지 못하고 생존하느라 여유라는 거는 느낄 틈도 없겠지요. 보통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추가로 건강도 좋지 못하고 보험도 부실한 경우입니다. 보험이 부실하거나 없어서 병원비 낼 돈도 부족하고 몸이 아파서 일을 구하는데도 제한이 있으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죽는 날까지 해야만 하는 케이스겠죠? 지금 노인 빈곤층의 대부분은 아마 여기에 속하지 싶습니다. 그럼 폭망한 실패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위 상황에서 빚까지 있어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는 생존조차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보증까지 세우고 빚까지 물려주는 삶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은퇴 준비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분들은 10중 8구 이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황당하게도 20년 내 고갈되는 국민연금에 의존하거나 정치를 바꿔서 국가복지로 살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복지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국가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노동을 해야 되고 인증받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존 위협이 적을 뿐이지 비참한 삶인 건 똑같습니다. 결국 스스로 은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재수 없으면 아픈 몸으로 120세 사는 시대를 대비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삶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내용의 결론. 첫째, 은퇴자금 목표를 세우려면 은퇴 후 월 씀씀이부터 정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월 200만원이며 약 월 100만원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월세로 나머지 약 100만원은 금융소득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둘째, 은퇴 목표 자금은 월 소비액 기준으로 죽을 때까지 무제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금액으로 정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수명 100세를 기준으로 죽을 때까지 소비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 은퇴는 노동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게을러서도 아니고 저는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를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그 불로소득을 추구해서도 아닙니다. 이 노동을 고려하지 않은 생존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육신이 늙으면 자연히 노동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시기와 정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가 늦어서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빨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기간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획 중인 은퇴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태로 준비를 한다면 15년이 걸릴 거고 죽었다 생각하고 스퍼트를 냈다면 10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네요. 얼마 전에 권고사직과 조기 은퇴에 대한 브이로그를 남겼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코멘트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계획을 들으시면은 아마 제가 왜 그토록 권고사직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미 건강이 망가져버렸고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아직 최소 10년은 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은퇴 계획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시작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늘 그렇듯 내일은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모두의 앞날에 밝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